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00여 공직자와 함께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구천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최영덕 시장님, 시민 안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되면서 히틀러가 집권했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비극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꼽히겠지만 특히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과도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주요한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 민주국가들은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대의민주주의를 보충하는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의회가 기능하고 있는 한 모든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은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주의가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근본 가치입니다. 최영덕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사업들에 대해 의회가 다른 의견을 밝히면 시장님은 주민들과 직접 만나셨습니다. 작년 시민 수영장 실시 계획 설계 용역 예산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많은 지역 주민들을 불러서 집행부의 일방적인 입장을 호소하셨습니다. 지난 7월 국가산단 LH 협약안 동의안이 부결되었을 때에도 최 시장님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패동 토지주들을 직접 만나 의회를 비난하며 본인의 생각만을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빚어진 최 시장님의 아주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의 생각만 무조건 옳다는 신념은 매우 위험한 독선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도 없이 의회를 제치고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은 더욱 위험합니다. 오죽 답답한 마음에서 그리고 사업 추진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수긍한다 하더라도 의회를 제껴두고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에만 의지하려는 발상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동두천시 의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시가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최영덕 시장님과 똑같습니다. 의회가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원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되짚어보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다른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덕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의 가장 먼저의 대화 파트너는 의회입니다. 이 말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우시다면 그 근거를 하나 설명드립니다. 모든 법령은 그 중요에 따라 조항의 배열 순서가 정해집니다. 어떤 법령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법조항의 순서가 그 법이 담고 있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최고법인 우리 헌법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헌법 정신과 지향점을 담고 있는 헌법 중의 헌법인 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국민의 기본권들이 등장합니다. 통치구조는 그 다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국민의 기본권 조항들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국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회 다음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집행부 조항들이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의회가 먼저입니다. 당연한 결론입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제한하는 우리나라 정치제도에서는 의회가 먼저입니다. 집행부의 존립 자체가 의회에 좌우되는 의원내각제를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의회, 집행부 병립적 권력 구조에서는 이는 변함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소해산 역사공원 내 카라반 사업은 의회의 승인이 있기도 전에 집행부가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또한 국가산단 조성 관련 LH 협약안도
의회 승인이 나기도 전에 자료를 LH에 보내서 중투위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절대로 두 번 다시는 이런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리더십은 소통과 설득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그 힘이 제대로 발휘됩니다. 소통과 설득이 결여된 일방독주 행정은 마찰과 충돌을 일으키고 그로 인한 시간과 행정적 낭비는 그야말로 결국 시민들의 불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엑셀만 있는 자동차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가 왜 함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최영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드립니다. 첫째, 모든 사업 추진 시에는 우선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후 반드시 먼저 의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은 후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 승인의 기초가 되는 제출 자료의 준비와 작성에 신중과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액을 비롯한 수치 자료들의 추계가 수시로 변동되지 않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분 자유 발언은 곧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의원들의 5분 발언을 가볍게 흘려듣지 마십시오. 5분 발언을 통해 제시된 정책 제안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발언 의원과의 소통 조율을 거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태산은 흙덩이를 사용하지 않아 거대함을 이뤘고 강과 바다는 물줄기를 사용하지 않아 기쁨을 이루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거나 자기를 반대하는 이들도 너그럽게 끌어안고 받아들이는 깊고 넓은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덕 시장님의 뜨거운 동부천 사랑과 지치지 않는 열정, 그리고 강인한 추진력을 마음 깊이 존경합니다. 거기에 포용과 소통의 역량을 더하셔서 보다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연일 고생이 많으셨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